네, 선생님 여기 인사동인 것 같은데. 인사동 네거리에 있는 이 루벤이라는 데서 제가 그린 거하고 미루가 그린 거를 전시회를 하는데, 저는 주역을 테마로 했고 얘는 지금 멕시코에 살면서 마야 문명의 어떤 자기 친숙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마야 문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주역의 역자죠? 그렇죠. 이게 주역의 역자의 각골문을 이고, 그리고 우리 주역의 유명한 문장들을 또 쓰고 그 다 해석을 해주고, 여긴 해월 선생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고, 창비 보모에도 나왔지만은 동학 경전의 탄생지라고 목천에 여기서 엄청난 출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목천 역사 전체를 집어넣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댕기던 곳이란 말이야. 이쪽으로는 제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 이제 뭐 주역의 제일 마지막 궤에 나오는 마을이고, 이쪽으로부터는 김미루의 그림들이 이쪽으로 쭉 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 유카탄 반도 여기에 그 거대한 운석이 충돌해 가지고 6,600만 년 전에 KT 대멸절이라고 하는 아주 우주적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 운석 충돌로 인해서 생긴 분화구 주변으로 엄청난 세노테라고 많은 구덩이들이 생기고 독특한 지형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마야 문명이 싹튼 거죠. 이 마야 문명의 신화적인 거라든가, 여기 마야 문명의 아주 독특한 흙을 써서 색깔을 내는 거예요. 마야인들이 지하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하나의 코스모스로 인식했다고 하는 이 코스모스, 코스믹 트리죠. 이 코스믹 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메리다에 있는 성당과 그 앞에 투 경기가 벌어지는 장면을 테마로 한 것이고, 얘가 사막을 댕겼어요. 그 사막에서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하라 사막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오슈킨톡이라는 게 피라미드의 이름인데, 거대한 정글의 지평선이 이렇게 되고 그 위로 이 보름달이 쫙 떠 있는 모습을 자기 혼자 그냥 밤중에 그 아무도 없는데 그 얘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들을 하는데, 하여튼 달과 대지와 이 피라미드 위에서 제식을 올리는 그런 세계의 모습을 저기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건데, 이 마야 문명의 가장 특색이 인류에게 옥수수를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이 지우라는 새가 우리 뻐꾸기처럼 둥지에 알을 낳고 전부 그냥 밀어내버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알을 이제 사기를 쳐서 기르는 거여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사악하게 이 감이 오는데, 이 마야 신화에서는 그게 그렇게 사악한 새가 아니라, 원래 이 지구에 대화재가 나서 옥수수가 싸그리 탈 뻔했는데 그 옥수수 씨를 얘가 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한테 신이 얘 빨간 눈과 까만 깃털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너희들이 길러줘라. 나 그 해석이 이 마야 문명이 얼마나 평화롭고 긍정적이고 좋은 문명인가. 나는 마야 문명은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 문명과 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많다. 과거에는 하나로 이렇게 통했으니까. 이게 그 유명한 애니깽입니다. 애니깽이라는 풀이, 이게 풀에 이건데, 이걸 짓지면은 여기 섬유가 나오는데 이걸 꽈가지고 밧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김호선 감독의 그 애니깽이라는 작품도 있지만, 구한말에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징집이 강제로 돼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걸 애니깽을 만들다가 결국 나라가 없어지니까 대개 이 후예들이 지금 그냥 원주민화 됐대요. 미르도 거기 살면서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가 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아주. 선생님, 김미루 작가 중에 있는데. 미루. 김미루 작가하고 어떻게 같이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이거 전시회를 내가 뭐 같이 할 만한, 얘는 뭐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름 있는 작가고 나는 이 아마추어만
아마추어라는 거보다는 내가 이제 문인화적인 거니까. 근데 얘가 혹시 제가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너무 공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 작품이 이걸 채우기에 모자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아버지가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좀 그림을 그려서 채우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공동전시를 뭐 기획한 것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우발적인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미루 작가는 아버지하고 같이 전시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얘는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를 못해. 아니 좋아요가 끝이에요? 항상 그게 끝이야. 이게 세노테라는 거지 이게? 아니면? 세노테. 일종의 세노테지. 세노테라는 게 그 운석이 6,600만 년 전에 꽝 지구를 때리면서 거기서 낙진이 일어가지고 거의 최소한 10년 태양이 사라진 거죠, 이 지구에. 그때 공룡이 멸절하고 우리 이 지상에 있던 모든 생물의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그때 그 충돌을 하면서 아마 그 지하의 깊은 지하의 물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연못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걸 세노테라고 그러는데 이 깊이가 몇백 미터라는 거예요. 이게 잠수부가 여기 들어갔다가 다 죽고 못 나오고 거대한 세노테들이 거기는 아주 많고 근데 이게 완전 샘물이죠. 이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원주민들은 여기서 헤엄도 치고 뭐 그런다는데 하여튼 그 아름답기가 그지없대요 이게. 지금 아름다운 이 해변이 여기 항구가 들어서면서 전부 이 고기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 새벽에 이런 느낌하고 환경 파괴라고 하는 테마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루가 어디 가는데 그렇게 마야의 혼이 나비라는만 근데 이 나비가 그렇게 자기를 감싸고 그냥 수천 마리의 이 나비가 자기를 감싸면서 몇 킬로를 갔다는 거야. 근데 항상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뒤로는 그런 사건이 없었대. 그래서 그때의 그 황홀감을 여기서 표현했다고 그래요. 제가 각골문으로 시경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시를 제가 우리 부모님 회올례 때 썼던 건데 각골문의 맛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서도가 아니고 각골문의 맛을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는 제가 고려대학에 있을 때 그때 한국 사회에서 무당을 고려대학 같은 대학 강단에다 부른다는 거 아무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근데 1982, 3년대에 동양사상 특강이라는 걸 하면서 무녀고 뭐 이 지관이고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와서 좀 얘기 좀 해라. 살아있는 우리 문화를 얘기해다오. 그때 김금화가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고려대학이 그냥 꽉 매져버렸어. 그래서 도대체 무당이 뭐고 당신들 작두 탈 때 그 발 안 보이냐? 그래야 보인다는 거야. 슥슥. 이 배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자기 느껴 질척질척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칼과 작두가 마구 휘달리는데 날렵하고 헌출한 그대의 그림자가 들이온다. 그대는 어쩌자고 무당이 되었나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 냉가슴이 있었겠지 하면서 이제 쭉 시로 내가 썼는데 최근에 또 이 양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국화를 이렇게 바치는 걸로 해서 이걸 그리고 그때 쓴 시를 여기다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역 강의에서 유명한 복귀견 천지심이라고 하는 복괴에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 밑에서 이렇게 이 양괴가 다시 여기 다 음이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양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복괴거든요. 그게 이렇게 회복한다, 돌아온다. 항상 생명은 돌아오는 것이
그게 천지의 마음의 증명이란 말이에요. 천지의 마음이라는 건 모든 걸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천지의 마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천지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복귀해서 천지의 마음을 본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서로 죽이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고 모든 게 만나는 사람은 다 그냥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새끼 내가 어떻게 죽이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내가 이걸 써놓은 겁니다. 복귀견 천지지심. 이거는 또 이 봄에 복귀견 천지지심을 이 매화로 원래 이 벽에 이 세면 벽인데 거기 이 그림자가 싹 비치는 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다가 그 흐리게 남은 거 가지고 씩씩씩씩 그래서 배경을 쫙 깔고 거기다가 이제 새 생명의 봄의 모습을 담았죠. 이거는 계절학이라는 좋은 각골문인데 이건 이렇게 줄이 이어져서 이 틀에 이거 잇는다는 의미가 여기 끊어졌잖아요. 끊어요. 그래서 이게 절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배울학자고. 그게 내가 대학교 시절에부터 이 장인거라는 사람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말 중에서 난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이 모든 우리나라 지금 학문이 끊어졌다. 절학. 끊어진 학문을 내가 이어야겠다. 그 20세 그 전후에 이 말 한마디로 계절학이라는 끊어진 학문을 내가 이어서 뭔가 그러니까 그때 동양 철학이 이런 거는 그냥 점쟁이들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동양 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야 이놈아 네가 우리는 개화를 타고 이 서양 문명을 저기를 해가지고 빨리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그래야 할 놈이 뭔 동양 철학을 하느냐. 그래서 나는 아버지 그거 걱정 마시라고 내가 언제고 계절학을 해야 내가 미국을 가도 그거 내 거를 가지고 가야지 그 남의 걸 배운다고 가는 거 그거 못난 새끼들이 하는 유학입니다. 나는 그런 유학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내가 이 계절학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거는 최근에 그 유홍준 선생이 이제 달력을 하나 보내줬는데 거기에 저 강요배 선생이 화백이 그린 그 호박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박꽃 그림이 얼마나 포근하고 어렸을 때 나의 호박꽃 그림은 누구나 우리 어렸을 때 뭐 아무데나 걸 널려져 있던 건데 그 호박꽃의 느낌을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그리고 이홍준 형이 준 이 달력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 이 그림이 있었다. 그 아주 소박한 이 자연의 모습이지만 이 배경에 깔린 뭔가 그 애조를 띄었다. 이거 제주도의 4.3이랑 떠나서 제주도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4.3을 생각하면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그 찬연한 색조 배면에 깔린 애상의 어울림은 슬픈 제주도 역사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다네. 문이나라는 거는 이 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형상만 가지고 사실 그림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테마를 솔직히 밝혀야 된다. 근데 미루 그림의 훌륭한 점이라는 게 정직하게 자기가 어떻게 이걸 어떤 발상으로 그렸고 뭐를 내가 표현하려고 그랬고 그걸 다 써놓잖아요. 여기 이 전시의 가장 특징이 여기 한번 둘러볼래도 최소한 2시간은 걸려요. 근데 이게 진실한 전시회라 이거지. 그냥 쓱 들어와서 그림들이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공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대학교 때 왕선산이라고 이거 엄청난 인물이에요. 이게 왕선산이라고 서양 철학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모든 세계 철학의 정화를 담은 전집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교 때 그렇게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분을 시작한 게 동경대학부터 하버드대학까지 이분의 주역을 가지고 내가 학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주역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주역 강의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이 반세기의 그 내 노력이 쌓여서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초상화를 남한테 그리고 그 초상화에 대한 시를 쓴 거예요. 이게 보통 시가 아니잖아요. 거울을 들고 서로 들여다보니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그거야. 인불례, 인식이 오지 않는다. 불교식으로 썼는데 자기 얼굴을 놓고 그걸 거울을 잡고 본다 그랬거든. 자기 초상화니까. 그런데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요?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강제를 한다. 이게 평생 생강을 갈아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생강, 이 중국에서 생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라고 그랬단 말이야. 강제. 그러면서 쭉 가면서 나는 그때다 말이야. 나는 그렇게 거북이처럼 죽어서 빛을 내는 그런 그 거북이 쪼가리 등 쪼가리가 되고 싶지 않다. 난 내 학문은 그런 거 아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는 저 원래 하늘에게 내가 빌었다. 뭐냐면 나를 산채로 묻어라. 이 시가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내가 동경대학에서 이 말을 내가 받아서 여기다 쭉 같은 운으로 동경대학에서 시를 쓴 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이 물감이 사라지지 않는, 여기 이제 그림이니까 이 물감이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너는 거기에 있다. 생과 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게 아닌데 어찌하여 묻힌단 말이 있으리요.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써가지고 딱 동경대학에 냈더니 교수들이 야 자식아 이 학위 논문에다가 이런 시를 써서 내는 놈들이 어딨냐고 교수들끼리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그게 나를 옹호하는 파하고 이제 이거 이렇게 말이 아니다. 이거 지워라. 난 못 지우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지도 교수가 저기하고 이 후쿠나가 미치자는 도가의 아주 유도가 구단이신데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김군의 비범한 재질을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거를 싫어라.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나는 내 사상을 개척해 나갔다 하는 상징으로 이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것도 매물로 나온 거고. 뭐 여기 쭉 보면 그런 쪽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이게 주역에 있는 말인데 이게 절도라고 하는 절제라는 의미인데 이 절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절제 안 되는 게 밥도 한 숟갈이라도 맛있는 거 적게 먹으면 배가 편한데 절제가 어렵거든. 그래서 거기에 딴 데 보면 고절이란 말과 이게 반대. 그 절제가 아주 고통스럽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절제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면 그건 핫빌이다 이거야. 인간이 그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절제하는 것이 달콤하게 느껴져야 한다. 달콤하게 절제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라. 이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절제를 하는 것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감절이라고 하는 이거를 각골문으로 제가 쓰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시 주역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제일 마지막에 이 주역의 이 384요의 제일 마지막이 음주라는 말로 끝나요. 음주. 이 술독에서 이게 좀 술을 빼먹는 그런 그 빼먹는 이 술이고 이게 음주가 이게 그냥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 그 주역 구절이 음주로 끝난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음주라는 거는 하나의 국중 대회에 음주 가무라고 하는 고조선 사람들의 고구려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 민족에서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향유하는 거. 생명체의 기쁨을 공유하고 유연하게 술을 마시며 존재의 연락을 민중과 분유하고 64개 384요의 순환을 조용히 응시하는 삶이야말로 여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 주역 테마가 이렇게 끝납니다. 명진 스님 오셨는데 명진 스님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감히 선생님 작품에 무슨 소감을 얘기하겠습니까만은
그 방대한 저작하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 고유한 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글씨도 저는 그전에는 대충 붓글씨 좀 쓰시는갑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저는 수백생 닦아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뭐 도울 선생님이야 뭐 제가 존경하고 의지하는 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김미루 작가 때문에 오셨다면서요? 아니 그건 이제 그 자식 그 부모 앞에서 자식 칭찬을 하면서 부모를 조금 깎으면은 부모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내가 볼 때마다 김미루는 도울 선생을 넘어섰다. 이러면 도울 선생이 입이 이만큼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묘구나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김 작가도 보니까 사실은 저는 도울 선생님은 뭐 주역이나 무슨 동양 철학이니 뭐 예수, 불교 다 하는 그런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무진 평생을 애를 쓴 분인데 김무루 작가는 틀이 아예 본래 없어가지고 벗어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훨씬 무심의 도를 터득했고 우리 도울 선생님은 유심해서 무심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뭐. 감사합니다. 멋있는 멘트입니다. 내가 못 따라가. 미루 타령을 하시다가 그래도 이번에 네가 정말 인생에 이 스님 만나가지고 아주 큰 전환이 된 걸로 생각을 해라. 선생님만 전시회를 한다고 그랬으면은 내가 아침에 강원도에서 열차 타고 일부러 안 올라온다고. 근데 우리 미루 씨 전시회라고 그래서 일부러 새벽밥을 먹고 열차를 타고 왔다가 또 이따 오후에 열차 타고 내려가야지 돼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왔는데 선생님 때문에는 그런 공을 안 들이시니까. 맞아. 아유. 안녕하세요. 저 김미루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있는 유카탄 주의 수도인 메리다에서 살고 있었어요. 식용벌레에 관한 작업을 하다가요. 그 멕시코에는 식용벌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멕시코에서 작업을 좀 한 1년 동안 했는데요. 그때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그냥 이사를 했어요. 아예. 수케이스 2개 싸들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쪽에서 쭉 살고 있고요. 그 사막에서 데려온 개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원래 사진 작업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회화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팬데믹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다시. 특히 팬데믹 전에요. 멕시코에서 지내면서 이제 운전을 처음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탐험을 이제 혼자 많이 개 데리고 게르나스 개 데리고 탐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견한 것들과 마야의 세계를 이제 탐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유카탄 반도라는 곳이 그 대자연이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세노테라는 게 유카탄 반도의 특징인데요. 몇천 세노테가 있는데 지하 세계의 입구라고 시발바라고 하거든요. 지하 세계를 거기에 입구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고요. 차 못 들어가는 곳은 숲을 막 이렇게 헤치면서 들어가서 막 찾아보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닭도 키우고 이제 뭐 채소도 많이 기르고 하는데요. 집에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뭐 그런 동물 식물 돌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뭘 만드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들어요. 여기 오셨어요. 저기 인사하세요.